127페이지 7절 뭐라고 써놨어요? 제자 공부의 정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제자 공부의 정리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일단 흐름을 잡고 가자고요. 자, 제자 공부의 정리해서 가지를 좀 넓게 좀 펼쳐요. 넓게 거기 제목 옆에다가 자, 거기 있죠. 거기에 7절 제자 공부의 정리 여백이 있죠.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사실관계 정리와 모성관계 정리가 있죠. 권리관계 정리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관계 정리는 이렇게 좀 해서 요거 이렇게 떠나요. 등기간이라고 써놔요. 자, 요거는 요렇게 해서 자, 요걸 좀 띄워서 요렇게 대장이라고 써놔요. 자, 우리 이제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적 정리도 크게 무슨 관계 정리가 있다?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가 있다. 자, 사실관계 힘쓰는 누가 써요? 지적 소관청, 권리관계는 등기소, 등기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거 뭐예요? 요거 백기 요거는 천기. 이제 백기놀이 천기놀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자, 사실은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누가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백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힘써요? 등기소, 등기관. 그럼 천기라고 생각해 봐요. 천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백기, 요거는 천기. 그러면 이제 백기 들고 천기 들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지번 변경, 천기 벗기, 백기. 왜? 지번 변경은 사실이거든. 그럼 누가 힘써? 지적소관청이. 이제 천기 올라오면 안 돼요. 자, 소유자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천기가 올라와야죠. 그럼 누가 힘써? 등기소, 등기관. 자, 지목 변경은? 그러니까 백기 들어야죠. 그러니까 천기. 봐봐요. 사실관계는 지적소관청이 힘써. 그러니까 백기가 올라와야 돼. 그러면 권리관계는 누가 힘써? 정시소, 등기관. 그럼 천기야, 백기야? 그럼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번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이죠. 사실관계의 정리는 누가 힘써?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뭘 건치게? 등기부를 건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살표 해놔봐요. 이렇게 하살표 해놔서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등기촉탁이라고 살을 좀 붙여요. 등기촉탁. 자, 등기촉탁을 거꾸로 읽어봐요. 촉탁 등기. 그래서 야간반은 뭐예요? 촉탁 등기까지 들어갔더라고. 야간반 진도 진짜 빠르대요, 보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능력이 좋으셔서 그래요. 우리 유병태 교수님이 능력이 좋아서 나오는 대로. 자, 그럼 일단 뭐예요? 등기 촉탁입니다. 자, 소유자 변경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어디를 중심으로?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렇게 써요, 이제.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필 통지 제도가 돼. 자, 등기필 통지 제도란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를 해줘. 그래서 등기필 통지.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박스를 쳐놔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쳐놔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있다? 이원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으니까 상호 뭐 해야 돼? 일시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촉탁 제도와 뭐가 있다? 등기필 통지 제도가 있다. 이걸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자, 이거 이제 또 살을 조금 붙여놔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과 등기소 공통점은 이렇게 묶어요. 공통점은 읽어봐요. 맞죠? 직권이네. 직권. 그렇죠. 직권. 얘가 등기해주면 뭡니까? 얘가 등기해주면 직권 등기가 돼. 얘가 정리하면 무슨 정리? 직권 정리. 직권 정정사유가 돼. 아까 지적소관청이 정정해주는 게 무슨 정정?
직권 정정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을 좀 붙여서 그러면 직권하고 친한 거 친하지 않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직권하고 친하는 단어 또 까먹었다. 조금 전에 했는데 통지하고 친해요. 자, 그러면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는 뭘까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해관계는 없어야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감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직권하고 이해관계하고 친하다,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해서 통상 이론화 성립을 시켜놓으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뭘 배워야 돼? 이걸 배워야 되겠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통지 또 하나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 무슨 척탁? 등기 척탁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야. 등기 척탁을. 근데 이제 그러면 작년에 이게 2.5점짜리 자 올해죠. 2.5점짜리 2.5점짜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분명히 그랬어요. 이게 찢어지면 5점이고 붙으면 2.5점짜리라고 그러거든. 올해는 그러면 29회 때는 붙어야 찢어져요.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 척탁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요 관계를 따져놓고 우리 한번 정리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맨 밑에 한번 봐봐요. 맨 밑에 127페이지. 요게 이제 자주 출제돼. 자, 1번의 지적소관성은 토지이동 줄쳐놔봐요. 토지이동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뒤에 사실이 나와야 돼.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 줄잖아요.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 X야. 앞에 사실이 나오면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돼. 만약에 소유자 변동이라면 거기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소유자 정리 계리서. 19회 때 2.5점짜리가 타네. 그러니까 요 지문을 읽을 때는 요 관계를 알아야 요걸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반가루 2번을 가봐요. 바로 2번에 찾았어요? 예, 앞에 소유자 변동 줄쳐놔요. 반가루 2번. 자, 소유자 변동 찾았어요? 예, 못 찾은 사람이 있네. 반가루 2번에서 토지 소유자의 변동, 토지 사유자의 변동 찾았어요? 예, 오타가 나왔네. 토지 사유자가 아니라 뭘까요? 토지 소유자겠죠. 그 제목을 사자를 소자로 얹혀놓고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줄쳐놓으세요. 소유자 변동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뒤에 소유자 정리 계리서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근데 앞에 만약에 소유자 변동이 나왔다. 뒤에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가 나오면 X다 오다. X라는 거.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를 딱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잡고 정리를 해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29페이지 봐봐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동기 척탁. 거꾸로 읽어가 볼까요? 읽어봐요. 사실관계. 그러면 거기 129페이지 2번, 큰 2번을 봐봐요. 등기 척탁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사실관계 변동. 이렇게 써놔요. 사실관계 변동. 자,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써놔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적 측면이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은 무슨 척탁사유가 발생한다? 등기 척탁사유가. 그러면 등기 척탁의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1번 가요.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예, 본인이 한번 읽어봐요. 1번을 읽고 키워드를 한번 불러와봐요. 키워드를. 중심 키를 봐봐요. 중심 키. 자, 아무데나 줄쳐놓지 말고 어디가 포인트예요? 그렇죠. 잘 잡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표시 변경 그걸 줄쳐놓으세요. 토지 표시의 변경. 자, 12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토지 표시 변경 찾았어요? 예,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 토지 표시 동그라미. 표시. 토지 표시 변경에서 표시 동그라미. 표시 찾았어요? 예,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면 어디에다 알려줘야 돼? 등기서에. 그래서 등기 척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오늘 잡았네요. 등기 척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원칙이라는 거 잡아놓고. 자, 2번은 자, 그러면 뭐라고 써놨는지 봅시다. 등기 척탁은 국가가 거기 동그라미잖아요.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국가 동그라미 쳐놔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그래서 국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국가를, 그래서. 자, 국가 밑에다 자기라고 써놔요. 자기. 자,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지문에 이렇게 나온 책이 있어요. 봐봐요. 등기 적당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요. 자기.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기 그랬더니 수강생이 예 그래서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조문들이 왜 이거 조문을 근거를 두는 거냐, 이런 조문을 줄 수밖에 없느냐. 읽어봐요. 무슨 적당? 등기 적당. 등기 적당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왜 이런 근거 조문, 이런 조문을 두게 될까요? 그래서 거기에다 가로 열고 크게 써요. 뭐라고 써놨죠? 면세 근거야. 국가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근거를 두므로써 국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무슨 근거가 된다? 면세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왜 크게 써줬어요? 옛날에 이제 수강생이 이렇게 써놓았잖아요. 면세 근거 적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놔요? 면세 근거.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근거가 된다? 면세 근거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가로 2번 읽어봐요. 무슨 적탁? 등기 적탁. 대상 찾았어요? 아마 외울 필요 있어 없어? 등기 적탁의 대상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몇 개가 있어? 6개. 왜 6개를 외울 필요가 없어? 봐봐요. 자, 등기 적탁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그러면 요 1번부터 6번은 무슨 관계 변동이다? 사실관계 변동이야. 자, 오늘 이제 복수 정답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을 한번 해봅시다.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죠.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규 등록 등기 촉탁사에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여기 참고사항으로 한번 가볼래요? 참고사항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1번은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거기에다 행강펜 다 꺼놔요. 자, 신규 등록 꺼놨어요? 예.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 밑에 참고사항이 하나가 있죠. 그거 한번 확인해 둬야 돼. 근데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없어. 작년에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돼서.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음 단계로 와야 되겠네. 읽어봐요. 통지. 통지는 왜 해줘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그럼 오른쪽 3번에 가서 지적정리 통지 거기에다 행강편찬하여 제목에다 통지 행강편찬하라고. 자, 언론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통지는 왜 해줘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 통지 옆에다 가지를 이렇게 2개를 펼쳐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대상이네. 그러면 여기 반대 해석해봐요. 그렇죠. 자,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 통상 5자로 원칙은 뭘까요? 소유자 신청이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레벨 하고 중을 만들 수 있어. 봐봐요. 그러면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소유자 신청이 나왔다면 그거는 레벨 하야. 그렇죠? 그런데 소유자 신청을 없애버리고 5개 지문을 갖다 놓고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걸 골라라. 이걸 고르라는 것은 레벨 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8회 때는 그러면 소유자 신청이 안 나왔어. 그러면 레벨 중이다 하다. 중 정도가 출제됐다라는 거야. 중도. 그러면 가로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 가로 2번에 통지 대상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몇 개예요? 9개. 이제 요령이 있어서 잘 세네요. 어떤 사람은 세어봐라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몇 개예요? 9개. 그럼 9개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1번의 키워드를 잡아봐. 하나 샘플을 잡고 하자. 1번의 키워드
직권 동그라미. 직권을 하니까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무슨 대상이다? 통지 대상이다. 앞으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통지 대상은 9개 외울 게 아니라 통지의 뭐예요? 원리를 좀 외우라고. 자, 읽어봐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대상이고, 소유자가 아는 것은 있는 경우,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럼 9개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님들은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공부해. 통지 대상 9개를 외울 생각을 하려고 자꾸 아우려고 덤벼요. 그러니까 통지의 의미를 잡으라는 거야.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뭐의 대상이다? 통지 대상이고,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걸 뭐하러 외워? 뭐라고 외우냐고. 뭐라고 외우냐고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내가 봐요. 도시개발 사업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가. 그럼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사업시행자 소유자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통지. 그렇죠. 바로 통지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되니까 뭐예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잖아. 누가 신청하죠? 토지 소유자가. 그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여기 기출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28회.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확인학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번 한번 읽어봐요. 도시개발 사업이잖아. 사업에서는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가. 근데 쭉 가봐요.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찾아서요? 제외됐으니까 이때는 소유자가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다? 이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1번.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이걸 통지 대상을 완벽하게 외운 사람들은 괜찮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는 과목이 몇 과목이야? 6과목이야. 6과목을 전부 외운다고 생각해봐. 머리가 가부화가 생겨. 가부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의미를 파악하고 정말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지문에 정답이 있단 말이야.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2번 한번 봐봐요. 2번은 어디가 포인트야? 2번 동그라미 2번 지문. 직권이잖아. 그러면 직권이니까 뭐예요?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직권이니까 통지 대상이네. 그럼 3번 지문까지 잡고 가자고. 3번 지문 잡아봐요. 대위했잖아. 대위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 대위 찾았어요? 예, 대위하여. 그러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했으니까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통지 대상이다. 그럼 봐봐요. 저는 문제 안 읽어도 돼. 봐봐요. 자, 그 객관식 지문은 자 1번, 2번, 3번이잖아. 3번이잖아. 그럼 1번은 X야 뭐야? X. 요거는 O. 요거는 O. 그러면 여기는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3개 지문만 읽었더라도 정답이 나와줘야 정상이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그러면 문제 읽거나 보나 뭐예요? 다음 중 틀린 것.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 1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요령 원리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럼 봐봐요. 저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면 답이 봐봐요. 답이 모두 정답이 5번만 있다고 그런다면 시간이 모자라는 게 말이 맞아요. 근데 정답이 그러면 5번만 있나? 몇 번 더 있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모자라요 이런 사람은 공부를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대충 한 거야.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1번도 읽고 2번도 읽고 3번도 읽고 4번도 읽고 5번도 읽는 거예요. 그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집어치우라는 거야. 집어치우면 아예 공부를 안 하면요. 공부를 안 하면 그 과목은 그냥 50점이 나와. 50점이 나와. 아예 안 보면 50점 이상이 나와요. 근데 대충 보면 어떻게 돼? 막 7.5로 떨어진다니까. 왜? 긴가민가 그러거든. 긴가민가 그러니까 답 사이를 막 피해가요. 근데 아예 모르면 그냥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찍는 거하고 뭐예요? 어설프게 알아서 긴가민가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아예 안 보더라도 50점 이상은 나온다니까. 50점 이상은. 근데 갑자기 이제 참 이제 비극이 시작된 게 그래. 올해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처음이라고 생각해봐요. 혹시 올해 공인중개사를 준비 한번 해볼까? 28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더니 보니까
47.5에서 55점이 나오는 거야. 그럼 2개만 더 맞추면 합격이다 이제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공연 이제 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근데 1년 동안 했더니 더 헷갈리는 거야. 더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몰랐을 때 찍을 확률하고 맞는 거하고 그냥 대충 알아서 어설프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확실히 하라고. 확실히. 그렇죠. 확실히 이해가면서 확실히. 자, 그러면 선생님 봐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올해 그러면 선생님 찍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 그러면 조금 전에 본 게 무슨 대상이야? 통지 대상이죠. 그럼 올해는 영락 없어. 통지 시기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그래서 가로 3번에 시기에다가 별표 3개를 쳐놔요. 시기는 거기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발생할 때 15일 동그라미 쳐놔요. 15일.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는 며칠이다? 7일.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거기 15일, 7일 있죠? 예, 그러면 생각을 해봐. 토지 표시 변경이 있다. 그러면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어디에다 알려줘야 돼?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네.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주면 기간이 많이 걸려, 적게 걸려?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며칠? 15일. 그럼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없어.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없다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기간이 짧아, 길어? 짧아. 그래서 7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각을 한번 해봐. 저도 강의를 하면서 26년을 강의하면서 자, 여기 봐봐요. 며칠? 여기 며칠? 자, 15일이네요. 그러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해도 15일, 불필요해도 15일. 그래서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하거든. 그러면 기간이 길어, 짧아? 길어. 그러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면 기간이 짧아, 길어? 짧아야 되겠죠. 근데 15일 있다가 요 15일이 개정됨으로써 7일이 바뀌었단 말이야. 7일이 바뀌었다. 생각을. 저도 강의하면서 왜 15일이냐고 물어보던 법률이 그렇게 개정. 이거는 입법상 불비다.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이게 이제 박스 문제로 출제됐거든. 봐봐요. 여기 며칠? 15일. 여기는 7일. 우리 형님들 아무 생각 없이 잘 봐봐요. 아무 생각 없이 15일 7일 애웠다가 요걸 바꿔치기 해놨어.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통지 시기를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불필요한 경우 가로, 필요한 경우 가로. 그러면 뭐예요? 7일하고 15일. 그러니까 어떤 성님들은 대충 공부를 해놨어요. 며칠? 15일 7일. 그러니까 1번에 15일 7일 있거든. 아는 거 하나 나왔다. 그래서 그냥 급한 나무에 찍고 그냥 그러니까 나와서 딱 보니까 바꿔치기 해놨거든. 무릎을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는 거, 실수 안 하는 거, 이게 합격으로 가는 징계야. 우리 공통점이 봐봐요. 합격자 모임의 공통점에 가면 뭐예요? 공통점이. 자,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무슨 차이일까요? 많이 차이 나도 한두 문제로 합격을 하고 많이 떨어져도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져. 한두 문제. 그리고 제일 우리 형님 누님들이 핑계를 대는 게 뭐라고 핑계를 댈까요? 실수해서 떨어졌다. 실수해서. 누가 실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게 관전 포인트라는 거. 아는 거 맞춰도 60점 이상이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5일. 그러면 올해 이제 출제 예상이 되는 게 며칠? 15일하고 7일. 올해 뭐 죽도록 암기를 시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포인트가 거기다라는 거. 별표 3개만 딱 해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자, 그러면 이제 134페이지. 133페이지 밑에 봐봐요. 이 밑에 여백이 있어, 없어? 있어.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바보. 끝 써놨네. 끝. 지적 끝. 이라고 써놨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 그것이 끝이라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자,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포인트는 다 잡아서 지금 적어준 게 뭐예요? 수학 공식이야. 봐봐요. 통지는 언제 한다?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에 통지한다. 그럼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공식을 제가 다 옆에다 따박따박 적어준 거예요. 관계들. 그러니까 요 체계를 읽을 때 그러니까 그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야. 앞으로 자기가 집에 가서 스스로 책을 읽을 때 지금 공식들을 적어줬잖아. 그 옆에. 그걸 먼저 숙지를 하고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야. 자,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글을 읽게 되는 거야. 글을 읽게. 그걸 모르면 글씨만 읽게 되는 거야. 글씨. 그걸 생각하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쭉 넘겨봐요. 드디어 들어가네요. 자, 몇 페이지로 쭉 넘기자면
자, 154페이지 펼쳐봐요. 뭐라고 적어놨어? 아니요. 134페이지. 페이지도 못 펼쳐, 이제. 자, 134페이지 뭐라고 써놨어? 메모라고 써놨잖아, 메모. 메모라고 써놨죠? 154페이지. 4페이지. 자, 메모라고 써놨죠? 그러면, 자, 여백이 있어, 없어?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그냥 들어가면 안 돼. 등기법은 진짜 어려운 과목이야. 그래서 등기법은 워밍업을 좀 하고 들어가야 돼. 오늘 그래서 빠지지 말라는 이유는 오늘 등기법 요 기초를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와봐야 말짱 돌아먹이야. 졸다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등기법 메모란에다 기초 공사 좀 하고 가자고. 자, 몇 개 써봐야 되니까 거기 메모란에다 써요. 메모란에다. 자, 메모란에다 몇 개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거기 옆에다가 몇 개 쓰니까 좀 가지런히 좀 써봐요. 이쁘게 좀 써봐. 저는, 자, 물건의 특질. 요걸 한번 더 적어봐요. 메모란에다 써요. 메모란에다. 물건의 특질. 물건의 특질이라는 것은 물건의 특징이라는 소리야, 특징. 근데 물건의 특질 몇 개 써야 되니까, 많이 써야 되니까 거기 깔끔하게 써보라고. 물건의 특질은, 자,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자, 이렇게 해서 나요. 물건의 특질은 그러면 두 개를 외워야 돼. 무슨 성과? 절대성과 베타성. 자, 이제 외웁니다. 물건의 특질은 몇 개가 있다? 절대성과 베타성. 선생님, 지금 뭐예요? 물건법을 왜 해요? 지금 등기법을 해야 되는데 물건에서 여기서부터 서서히 예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물건의 특질 읽어봐요. 절대성과 베타성. 그렇죠. 베타성 두 개가 있어요. 절대성에는 읽어요. 이렇게 써놔요. 자, 물건적 청구권과 우선적 효력이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서, 자, 깔끔하게 써놔봐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숙제 암기하고 갑시다. 자, 물건의 특질은 읽어봐요. 절대성과 베타성. 자, 물건은 절대권이야. 그래서 쌍칼을 줘야 돼. 무기를 줘야 돼, 무기. 물건은 절대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쌍칼을 쳐주는 게 뭐예요? 바로 우선적 효력과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무기를 주는 거야. 이 두 개가 없다면 물건으로서 실효성을 키울 수가 없어. 자,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물건이 일단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그러면 틀려. 약자를 부학해서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에요. 채권 등기함으로써 그때는 대항력을 키워주거든. 그러면 그때는 채권이 뭐 할 수 있다? 우선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선적 효력. 물건적 청구권은 뭘까요? 잡아봐요. 내 집 딴 사람이 와서 살고 있어. 그렇죠? 내 집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반환 청구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집을 뭐예요? 내 집에 와서 누가 자꾸 방해를 해. 그래서 방해 제거. 넘어질 염려가 있네.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럼 물건적 청구권은 몇 개냐? 3개가 있다라는 거야. 몇 개? 3개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부터 이제 암기하고 가자고.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공시.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꼭 나쁜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여기 A라는 남자고 B라는 남자예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어.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뭐예요? 자, C라는 남자가 요 B한테 건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직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C가 건접을 못하도록 뭐 해야 돼?
혼인신고를 해야죠. 내 집사람이다라고 공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혼인신고를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니까 시는 접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의 원칙 읽어봐요. 공시. 그러면 혼인은 다 해, 할 사람만 해, 안 할 사람도 있어. 할 사람, 그러면 혼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그래서 혼인신고를 뭐라 그래? 특별 승림 요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무슨 요건? 특별 승림 요건이라는 거야. 혼인은 다 하는 게 아니거든. 혼인도 뭐 선택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혼인했어요? 장모님 때문에. 장모님이 뭐예요? 장모님이 뭐예요? 저를 보자마자 장모님이 막 서두르는 바람에 응급계로 결혼했습니다. 장모님이. 저는 장모님 때문에 그래요. 장모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8개월 만에 만났는데 장모님이 딱 보자마자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그래서 장모님이 막 서둘러가지고 11월 3일 날 혼인을 신고를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 성당을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그는 일반 애식장이었어요. 그러면 신부님 모셔놓고 하니까 2시간 동안 애식장에서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천주교 알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니까 뭐 뒤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는 째려보죠. 왜? 아버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니까 막 째려보고 막 그래서 저도 뭐 가시밭길에 앉은 거 같네. 그래서 맨날 이제 두 분 앉고 우리 앉아서 신부님하고 둘이 넷이면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 사람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번에는 봐요.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했다니까. 이제 했어요. 이제 했어. 혼인신고 했어요. 사실혼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가 돼. 근데 사실혼 배우자 유독 보호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주택임대차 보호배우자, 보증금 승계. 그거는 사실혼 배우자. 나머지는 다 법률혼 배우자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이에요? 혼인신고하고 나서 D라는 여자하고 이렇게 하네. 나쁜 놈이야 안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죠. 왜? 읽어봐요. 일물일건주의. 일부 일처제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일부 이처제라는 거야. 돼 안 돼? 안 되죠. 하나에는 하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의 권리? 하나의 권리. 이게 뭐예요? 일물일건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써요. 이렇게 써놔봐요. 공시의 원칙 옆에다가 부동산 동산이라고 써봐요. 자, 부동산은 그러면 뭘로 공시하나 써요? 등기. 동산은 인도가 되는 거야. 인도. 자, 그러면 부동산은 이제 읽으면 되겠네. 부동산은 뭘로 써? 등기로서 공시하고. 읽어봐요. 동산은 인도로서 공시해 주는 거야. 인도가 뭐냐? 이거 무슨 거지예요? 빌거지죠.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이죠. 그러면 이건 물건을 이렇게 인도해줘. 그게 공시 방법이라는 거야. 인도도 네 종류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 공통점은 인도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로서. 동산은 인도로서. 그럼 자, 봐봐요. 부동산과 동산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공시력은 있다. 시자가 보일 시자거든. 근데 공시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다른 색깔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라고 써놓고 부동산 등기법. 이걸 찾아내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을 찾아내는데 뭐예요? 어디에서 찾았어요? 물권법에서 찾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등기법이 왜 나오게? 그러면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법과 읽어봐요. 물권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슨 관계다?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그래서 민법을 잘하는 사람이 등기법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야. 특히 제가 물권법을 잘하는 사람이 물권법을. 그럼 제가 그러면 간혹가다 이래해요. 다음 주에 등기법 책 읽지 마세요. 민법 책 읽고 오세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아마 그럼 남한교는 또 그럴지도 몰라요. 물건 민법 책 읽고 왔더니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저 숙제했어요. 숙제 무슨 숙제 했는데? 민법 책 읽고 왔어요. 어디 읽고 왔는데? 민법 총칙.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제가 민법 책 읽고 오라는 것은 등기법 시간에 민법 책 읽고 오라는 것은 물권법을 한번 읽어 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그리고 자기 딸에는 이제 책 한 번 읽어왔다고 저한테 자랑하려. 선생님 저 민법책 읽고 왔어요. 뭐 읽었는데 그랬더니 민법 정치. 이러면 제가 돌아버리지. 그러니까 뭐야? 뭘 읽어오라는 거야? 물권법. 그럼 물권법 총칙이 완전 체계가 잡혀서 물권법 총칙을 딱 들으면 물건이란 무엇이라 하며 물건의 어떤 체계가 요게 두 개, 네 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물권법 총칙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적혈력? 언저결력. 여기는 물권적 청구권. 무슨성? 절대성. 그러면 절에 가면 뭘 찾아? 우물 찾아. 우물 찾아. 그러면 절대성에는 우선적 결력과 뭐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네. 자, 우리가 여기 읽어. 배에는 뭐야? 배공일이 있어. 옛날에 우리 손자부 장관이 있었는데 401이 있었어. 401. 배공일이야. 배공일이에요. 자, 저희 집 밑에, 마포의 저희 집 밑에, 빌라 밑에 3층에 누가 사느냐? 성우가 살아요. 성우가 살아. 유명한 성우. 나이 많이 드셨어요. 근데 뭐예요? 제가 작년 이사를 갔더니 밑에 3층에서 올라왔어요. 성우 아저씨가. 그랬더니 뭐예요? 집사람이 어머 성우야. 목소리가 죽인대. 성우니까. 그랬더니 성우 아는 사람. 옛날에 타잔에 했던 사람. 타잔 성우 나온 사람 있죠? 누구예요? 있어요. 이름은 못 바뀌고. 자,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되게 남편 코 좀 작작 고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제가 코를 많이 골아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울린 거야.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제가 그래서 제일 놀러 가기 싫은 거 MT 갔을 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코를 고니까 싹 다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까먹었죠. 자, 그러면 이제 지웠어요. 자, 공시의 원칙. 배타성, 공시의 원칙, 타성, 우선적 효력. 그래요. 그거 속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선적 효력을 그러면 절대성이라고 무조건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물권적 청구권, 절대성. 아주 좋아요. 일물일건지, 배타성, 공시의 원칙, 해상. 그거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걸 완전 윤곽을 잡아놔야 돼. 무슨 말씀인데?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우선적 효력 그러면 절대성, 일물일건지, 배타성, 물권적 청구권. 절대성, 공시의 원칙, 그걸 외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집에 가서 물권법 책을 읽으면 요 순서대로 목자가 딱 정해져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순서대로 읽어봐요. 여기는 물권적 청구권, 여기는 공시의 원칙, 요거는 일물일건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그래서 요걸 좀 숙지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밑에다 적어요. 자, 물건의 종류는 8종류가 있어. 자, 물건의 종류는 8종류라서 크게 자 써놓고 설명을 하죠. 자, 이렇게 윤곽을 잡고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 써놓고 부연 설명을 좀 해서 다른 색깔로 검은 걸로 딱 써서 나머지 빨간 걸로 부연 설명을 딱 따라보자고. 됐어요? 네, 천천히 쓰세요. 제가 올해는 되게 착해지기로 했어. 자, 왜 착해지려 했어요? 이제 작년에는 50이었는데 올해 뭐예요? 51를 먹어서 이제 꺾어졌어요. 이제 꺾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제 원숭이 띠거든. 그래 이제 뭐예요? 되게 착해졌습니다. 이제 착해졌어요. 세월이 갈수록 자꾸 착해지네요. 어떡하죠 이걸? 착해지네요. 자, 그러면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다? 8종류. 일단 숙제하고. 크게는 읽어봐요. 점유권과 본권. 자,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뭐예요?
지우개. 그러지 말고 법상으로 생각해. 현재 상태에서 점유는 하고 있어 없어? 있어.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다라는 거야. 이 본권은 학원 겁니다. 그러면 점유권이란 점유의 사실 상태가 곧 점유권이야.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게 그런 뭐예요? 본권이야. 본권. 그럼 한번 더 예를 들어봅시다. 도둑놈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 점유권은 있어 없어? 있어. 본권은 없어요.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두 개의 편제로 나눠야 돼. 점유에 소유해서 하더라도 요 본권의 재판으로 또다시 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서로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서로 영향이 없다. 그래서 요렇게 돼야 돼. 점유권과 뭐가 있다? 본권이 있다. 자, 읽어봐요. 무슨 건? 소유권 옆에다 써요.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사용, 수익, 처분. 자,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것은 뭐냐? 각각을 권능이라고 그랬어. 봐봐요. 자, 우리 민법 211조에는 자,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읽어봐요. 뭐도 해?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해. 그러면 다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어. 그래서 가장 완벽한 물건이라는 거야. 읽어요. 완전 물건이라는 거야. 완전 물건은 그러면 1등이야, 2등이야? 1등. 그래서 등기부에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가구에 기록된다고. 그래서 가구는 소유권이 기록된다는 거야. 가구는 소유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요. 이제 저기까지 해놨죠?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 뭐예요? 이렇게 합쳐. 그래서 용익물건이 나오는 거야. 용익물건. 그러면 용익물건이라는 것은 뭐만 하는 거야? 사용, 수익, 추익. 처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 측면에서 불완전하죠. 그래서 용익물건을 불완전 물건이다. 쓸 필요 없어요. 불완전 물건이다. 자, 그러면 용익물건에는 그러면 몇 종류가 있느냐 써요. 세 종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무슨 물건이다? 용익물건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건 뭐라고 써놨죠? 처분. 처분을 가치를 가져주는 게 담보물건이야. 담보물건은 써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 저당권 이렇게 나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럼 얘네들 그러면 요 담보물건도 그러면 뭐가 없어요? 사용수익이 없죠. 그래서 불완전하다. 불완전 물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공통점 뭐가 없어? 각각 모자라죠. 그래서 얘네들은 불완전 물건. 요걸 뭐라고 그래? 완전 물건이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더 봐요. 용익물건은 읽어봐요. 사용수익.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 뭘 읽어봐요. 소유권 측면에서 읽어봐요. 사용수익을 읽어봐요.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물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싸우면 누가 이겨? 아니죠. 언제나 제한물건이 우선하지. 제한하니까.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제한물건이 우선한다는 거야. 제한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또 표시를 해봐요. 무슨 건? 점유권. 몇 개인지 한번 세워봐요. 읽어봐요. 하나, 둘, 몇 종류? 8종류가 돼. 8종류.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다? 8종류가 돼. 자, 그럼 봐봐요. 물건법을 그러면 크게 목차를 한번 잡아봅시다. 물건법 총칙. 그래, 총칙 부분에 읽어봐요. 우선적 효력, 물건적 청구권, 여기 공시의 원칙, 일물일관주의. 그러고 나서 물건법 이제 강론 파트로 가면 읽어봐요. 점유권, 그러고 소유권. 이거 나오면 재산권, 이거 나오면 지역권, 이거 나오면 전세권, 이거 나오면 유치권, 이거 나오면 질권은 안 나와. X라고 써놔요.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돼. 왜? 질권의 대상은 동산하고 권리만 대상으로 하거든. 그래서 읽어봐요. 저당권 배우면 특수저당을 배워. 근저당이라는 게 있어. 무슨 저당? 근저당. 그러면 물권법에 크게 이제 틀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틀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읽어봐요. 무슨 건? 점유권은 뭐예요? 자, 제가 요거 점유를 상실하면 뭐도 상실해? 점유권도 상실하잖아. 제가 다시 취득을 해서 점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점유권을 다시 취득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권을 등기 능력을 인정하면 등기한 죽어버려. 등기했다 안 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X. 자, 소유권은 1등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등기가 되겠죠.
자, 지상권 등기호라고 써요. 지역권 등기호, 전세권 등기호, 유치권은 요거는 등기가 안 돼. 요거는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점유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질권은 이제 동산 질권은 안 되지만 권리 질권은 A로 돼.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저당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 자, 질권도 그럼 봐봐요. 질권도 읽어봐요. 물권 읽어봐요. 유치권도 물권 읽어봐요. 점유권도 물권이네. 자, 갑니다. 물권은 모두 등기 대상이다. 어때? X. 물권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요 물건의 특질 요거하고 물건의 종류 요 8종류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완전히 빨리 외우면 빨리 외울수록 어차피 암기는 돼요. 암기는 되는데 빨리 외울수록 좋다라는 거야. 어떤 선생님은 자꾸 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외워야 돼. 빨리 외울수록 좋아. 빨리 외울수록. 그런데 외워놓고 자꾸 나중에 자꾸 보게 되면 익숙해지는 거지. 제가 뭐 무조건 외우라는 소리는 아닌데 빨리 외우면 더 빨리 한 발짝 더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무슨 건? 읽어봐요. 뭐 여기.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지상, 지역, 전세. 처음에는 이것도 못 외워서 이제 외우라고 그러니까 지지전 이렇게 외우는 사람. 지지전 외우지 말고 그러면 이왕 외울 거 주전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지전 첫자다 가지고 나중에 또 외우는 사람.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숙지하라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여기 한번 빨리 불러봐. 인간 리모컨, 점유권,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영유물권, 담보물권. 읽어요. 지상, 지역, 전세.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은 등기가 돼야 한대. 전세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소유권 이해 권리는 이렇게 살펴놓고 얼굴하고 써놔요. 그럼 소유권은 어디에 기록된다? 학구에 기록되고 소유권 이해 권리는 얼굴에 기록된다라는 거야. 등기되는 것들은. 그럼 소유권 이해 권리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학구는 무슨 건이 기록돼?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럼 부동산의 신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게 바로 부동산의 신상. 이게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 자, 그러면 등기부라는 것은 크게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된다? 3부분. 읽어봐요. 표제부, 각구, 얼구.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게 부동산 신상이라는 거야. 부동산의 신상을 알고 싶으면 표제부를 알아요. 저에 대한 신상을 알고 싶으면 뭘 알아야 돼?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든지 뭘 떼봐야 돼?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 알겠죠. 초본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부동산의 신상을 알고 싶으면 어디를 봐야 돼? 표제부. 소유권은 각구,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하지 마시고 잡아봐요. 선생님, 각구 얼굴하고 쓰지 말고 A구, B구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A구, B구는 우리 국회 만약에 각구 얼굴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달래. 수강생이 와서 표제부 A구, B구 이렇게 해놔래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야. 등기부의 양식을 그렇게 구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자 글로벌 시대에 알파벳을 쓰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청원을 해. 각구 얼굴을 A구, B구로 했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A구, B구로 건치든지. 그럼 나중에 B구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B구, 그렇죠? 자, 그래서 표제부, 각구, 얼굴. 그래서 몇 부분? 3부분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 이제 물건의 종류 내봐야 되네. 자, 밑에다 이제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써서 이제 자,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개념을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 그럼 부동산 등기법.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써놓고 밑에다 메모 안에 써놓고 자, 이미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이미 배웠던 거. 자, 주체. 다 까먹었다. 내가 말 등기법의 주체는 당사자라고 그랬잖아. 객체는 뭐라고 그래서 이걸 대상이라고 그랬죠. 대상은 뭐예요? 또 다 까먹었다. 토지, 건물. 묶어서 등기부라고 써놔요. 등기부. 이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 자, 그러면 이제 자, 토지, 건물, 등기부 기록. 목적은 뭐라고 써놨어요? 신속성과 정확성.
자, 이거는, 자, 그러면 요 세 개는 또 꼭 한번 또 정리가 돼서. 자, 그러면 주체는 당사자, 객체는 토지와 건물,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 자, 눈이 오늘 좋은지,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봅시다. 등기부는 몇 종류? 등기부는 몇 종류? 2종류잖아. 눈 안 좋네, 오늘. 자, 봐봐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로 나눠진다? 2종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보다 2종류를 크게. 그러면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 2종류.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와 뭐가 있다? 건물 등기부가 있다. 자, 그러면 주체, 당사자, 객체 대상은 토지 건물 등기부의 기록.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 오케이,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자 기초공사가 하나씩 돼가네요. 자, 하나 써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쓰면 돼요.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란. 이제 개념을 잡아야죠. 부동산 등기란 적어봐요.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렇죠. 자, 부동산 등기 의의를 잡아냈네요.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자, 그러면 이 등기부에다 가지를 3개를 펼쳐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읽어봐요. 표제부, 그 다음에 각구, 그 다음에 얼구. 그렇죠. 얼구가 있네. 자, 등기부는 아까 크게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 앞에다 써.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몇 원화 돼 있다? 2원화 돼 있다. 앞에다 토지. 그러면 등기부의 종류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몇 원화 돼 있어요? 2원화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크게 몇 부분으로 구성돼 있어? 읽어봐봐요. 표제부, 각구, 얼구. 건물 등기부도 표제부, 각구, 얼구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부를 사실이라고 그래야지. 사실. 자, 사실. 자,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공통점. 다시,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공통점은? 그렇죠. 이렇게 묶어서 권리. 아우, 어제 오늘 기분 되게 좋네요.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자, 다시 읽어요.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읽어봐요. 표제부, 각구, 얼구에 기록하는 것. 나왔네요. 자, 그러면 다시 부동산 등기란 읽어봐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지금 봐봐요. 왜 요 4개를 해놓고 가야 되느냐 하면 봐봐요. 읽어봐요. 물건의 특질에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걸 잡아냈고요. 그럼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여기 한번 봐봐요. 부동산 등기법이란 주체, 당사자, 객체는 토지와 건물,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거, 기록하는 거. 왜 등기법은 등기를 읽어봐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거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거.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읽어봐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등기소 나올까 안 나올까요? 거진 출제가 안 돼. 읽어봐요. 등기관 거제 출제가 안 돼. 여기서 그러면 등기법을 살아있는 공부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 야, 그래서 등기부를 이제 약간 배우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 메모란에 요 4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이제 초창기에 프린트가 못 나가니까 우리 책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먹어보자고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쭉 넘겨봐요. 몇 페이지가 나와 있냐면, 자, 저기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193페이지로 갑니다. 자, 193페이지 찾았어요? 예, 193페이지 찾았네요.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예, 그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맨 위에 이제 토지 등기 기록 현강편 쳐놔봐요. 그러면 이제 토지 등기부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토지 표제부. 읽어봐요. 건물 표제부. 요거는 표제부는 약간 다르겠죠. 갖고 올 거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표제부, 토지 표제부, 건물 표제부 배우고 갖고 올 거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도 몇 부분? 세 부분. 건물 표제부도, 건물 등기부도 몇 부분? 세 부분. 자, 그러면 토지 등기 기록 문제 한번 봅니다. 자, 크게 행강편 거나요? 맨 위에 뭐가 있어? 표제부, 행강편. 자, 이거는 토지 표제부고요. 밑에는 건물 표제부, 표제부 행강편 거나요. 자,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 그럼 밑에 갖고 행강편잖아요. 갖고는 거기 소유권 옆에다 행강편 떠나요. 소유권. 자, 얼굴은 거기 그걸 행강편 써놔서 소유권 이해 권리라고 행강편 써놔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따로따로 돼 있어. 봐봐요. 토지 표제부 갖고 올구. 요렇게 한 부분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물 표제부 갖고 올구. 요게 한 부분이야. 그러면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토지 등기 기록에서 토지 표제부 한번 봅시다. 자, 있는 그대로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193페이지 하고 있어. 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찾아서 순서대로 내려가니까 맨 위에 그게 소재야. 밑에다 소재라고 조그맣게 써요. 맨 위에. 자, 100번이라고 썼어요? 있어요? 맨 위에 있죠. 밖에 보고 있어 지금. 밖에. 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찾았어요? 네, 노량진동 그게 소재야. 100이 뭐예요? 집안이죠. 집안. 자, 집안이 이렇게 이제 표제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야. 자, 토지 표제부를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동, 노량진동 100 요게 이제 나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그 앞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소재. 뒤에 있는 것은 집안. 요즘 노량진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시끄러워요. 뭐 때문에? 계획 때문에. 계획이 전염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계획이 전염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숟가락에다가 우리 뭐 밑에가 있거든. 걔랑 우리하고 격리야. 그래서 수저도 이름을 써놓고 수저 이름 입하고 저쪽이 되면 대력도 전염이 된다. 그래서 좀 너무 이상해요. 공무원을 정원한다고 그래서 노량진이 지금 덜떠 있었거든. 노량진이 막 공무원 뭐 정원한다고 막 덜떠 있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서 그래서 노량진동 상가들은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계획이 나왔다 보니까 찬물이 싹 그냥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시점이 그때가 또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미리 발표해도 될 거를 왜 그 시점을 거기에다 맞췄을까? 그래서 뭐 공작이 있는 건가? 뭐래서 근데 저는 나쁜 생각은 아니고요. 해필 시점이 왜 그때쯤 시점이 나왔을까라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옆으로 빠져요. 무슨 번호? 고유번호 찾았어요? 예, 앞에다가 가로 열고 조그맣게 부동산 고유번호라고 써요. 조그맣게 가로 닫아요. 그러면 고유번호 앞에 뭐가 생략됐어? 부동산이 생략된 거야.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조금 전에까지만 배웠던 토지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그러면 지금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인지 세어봐. 14자리네. 14자리죠.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13자리. 가끔가다 모의고사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와요. 토지의 고유번호와 부동산 고유번호는 자리수가 일치한다. 어때? X.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 부동산 고유번호는 14자리가 되는 거야. 14자리가 돼요. 그러면 거기 119,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요. 그 위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조그맣게 써. 전산등기소라고 써. 예, 전산등기소 고유번호야. 자, 2000년 찾았어요? 예, 거기 2000년 동그라미 쳐요. 그거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전산이기 연도라고 써요. 전산이기라는 것은 옮겨 적는다는 거예요. 옮겨 적는다. 자, 거기 한번 읽어봐요. 뒤에 6자리. 46만 7,540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위에다 전산 이기 순서라고 써놔요. 뭐 꼭 출제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읽을 수 있죠. 지금 어디에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잖아. 그러면 동작등기소 고유번호가 몇 번이라는 거야? 1955라는 거야.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몇 년도?
2000년도에 몇 번째로? 46만 7,540번째로 전산 이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잘 봐봐요. 자, 우리 이제 은행에 갔어요.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 근데 담보대출을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그 직원이 뭐라 그래요? 집 있습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집 고유번호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없죠. 어떻게 물어봐요? 소재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저는 소재 지번은 잘 모르겠고요. 부동산 고유번호는 하나 외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럼 부동산 고유번호 하나 외우면 좋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동산 고유번호를 알더라도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은행 직원이 봐봐요. 이 사람은 소재 지번보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알고 있네. 이 사람은 그러면 은행 대출을 나오니 뭐라고 그럴까요? 1억을 구워줄 거 1억 5천을 구워준다고. 이 사람 믿을만하다라고 뭐다 따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유식해 보이는 거야. 혹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자기 아파트 부동산 고유번호는 한번 떼어서 한번 등기법을 배웠으니까 한번 열람은 한번 해보라고요. 발급받아서 한번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뭐예요? 합격 불합격도 중요하기는 해. 그러니까 등기법을 배움으로써 자기 집 등기부는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거기 이제 밖에 이제 의미를 설명했어. 자, 그럼 밖에 뭐라고 써놨어? 이제 표제부 잘 있었어요? 자, 표제부 뒤에다가 등기라고 조그맣게 붙여. 크게 쓰지 말고 표제부 등기 조그맣게. 그러면 거기 쭉 옆으로 와요. 토지 표시 뒤에다가 등기라고 조그맣게 써요. 썼어요? 한번 읽어봐요. 표제부 등기, 토지 표시 등기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책에는 표제부 등기라고 나온 책도 있고 어떤 책은 표지의 표시 등기라고 나온 책이 있어. 그러면 또다시 이제 여기까지 하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거기 표제부 좌측 옆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써놔요. 무슨 등기? 이렇게 써놓고 사실의 등기라고 써놔요. 사실의 등기. 여기 옆에다 쓰면 되잖아. 여기 표제부 옆에다가 좀 깔끔하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하여튼 저는 정리정돈하는 사람은 제일 좋아해. 제일 정리해. 그러니까 뭐 집에 가면 아무 말은 안 해요. 아무 말은 안 해요. 아무 말은 우리 뭐 집사람하고 애는 정리정돈을 못해. 막 옷 막 사방에다 팔방 해놓고 그러면 제가 뭐 말을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그러면 불만이 있나 보다. 그러면 막 옷, 뭐, 바닥 걸고 신발장에 넣어놓고, 그 정도는 돼야지. 자기 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리정돈은. 뭐, 비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정돈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정리정돈은. 한번 봐봐요. 요번에 무슨 코트가 유행이에요? 그죠? 작년에 롱코트를 제가 버려버렸어요. 유행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 저는 롱은 싫어해요.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남들 다 입고 다니는데, 저도 하나 입고 싶은데, 그냥 요즘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뭐, 다 롱을 입고 다니더라고, 롱. 근데 요즘 뭐, 학부모들 뭐예요? 걱정거리를 좀 줄였죠. 예, 여학생들이 뭐예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뭐, 치마 입고 다니잖아. 겨울철에 추우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학부모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롱 그게 유행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해가지고 한시름 또 났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전 등기. 그러면 자, 토지 표시의 등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같은 말입니다. 빨리 외워둬야 돼요. 요 관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만 자고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러면 갖고 얼구의 등기. 그러면 갖고하고 얼구 사이를 이렇게 묶어요. 요 사이를. 자, 좌측에다가 갖고하고 얼구. 너무 크게 묶지 말고 여기 갖고가 있고 여기가 얼구가 있잖아. 그럼 요 사이에다 묶으면 되잖아. 아이고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다 해줘야 돼. 어떤 사람은 봐봐요.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자 봐봐요. 갖고 얼구를 묶으라고 그러니까 옆에다 이렇게 묶어놓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정리정돈하는 것도 좀 배우라고. 정리정돈 너무 많은 것도 정리정돈하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공통점은? 권리잖아. 권리. 그래서 옆에다 써요. 여기에다 권리의 등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등기의 종류를 하나 찾아냈네. 등기의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무슨 등기가 있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왜 배우느냐 이유가 있어요. 봐봐요. 자, 우리 추정력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추정력이라는 것은 추측이잖아.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에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추정력은 어디에만 나타난다? 권리의 등기만. 그럼 표제부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어때? X.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지금. 자, 이거 여기 봐봐요. 그러면 능력 좋은 사람 이제 봐봐요. 가등기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죠. 가등기는 뭘까요?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근데 표제부에다 순위 확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이잖아. 신상에다가 어떻게 순위를 확보해? 자, 문제 나가요. 표제부 등기에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런 실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등기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법 선생들이 왜 등기부를 설명을 안 하고 이론을 먼저 들어가면 이거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를 그래서 약간 알고 설명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 봐봐요.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다시 갖고 하면 소유권, 얼구 하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 공통점은 권리. 그래서 갖고 얼구의 등기를 무슨 등기다? 권리의 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갖고, 얼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그러면 토지 표제부도 토지 표제부 갖고 얼구, 건물 표제부 갖고 얼구. 그러면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갖고 얼구는 왜 그러냐? 표제부 토지든 건물이든 갖고 얼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머리 지나죠. 머리 쉬었다가 들어가자고요. 좀 쉬었답니다.